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북토크는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 이고 곰쌤의 저작입니다. 먼저 그 사회자 소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기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이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해? 여기 있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해. 예. 네, 저자 소개하겠습니다. 그 고미숙 저자님이시고, 좋아하는 동물 판다. 판다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설탕 무역에서 시작이 됐다고 책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좀 쇼킹했는데, 저는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왜 단맛이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강력하게 이끌었을까? 이런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콤하다. 이것이 사실 여러 감각을 종합하는 거면서 사실 결론. 그러니까 짜던 시던 음식을 먹고 맛있다 그러면 달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행에서는 토기운이니까 그걸 다 흡수하면서 이제 이 비위를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게 단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미, 그러니까 신맛, 짠맛, 매운맛, 이제 이런 것들을 중화하면서 소화시켜주는 것이 단맛이었는데, 이 달다에 이제 그 감각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예전에는 설탕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특화되질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설탕을 딱 만나는 순간 이 감각이 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것이 특화돼서 더 강화된, 이게 단맛이 모든 다른 맛을 지배하는 지위에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좋다고 느낄 때 대부분 스위트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이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족스러워 이럴 때 달다, 살맛이 난다. 그러면 물을 마셔도 맛있다 그러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설탕의 등장과 함께 이제 달다가 다른 맛하고 분리되면서 특권화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지. 그게 이제 설탕 지옥을 열었고, 이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 이제 자본주의, 식민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중독 사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소화가 안 될 때 이제 꿀을 먹잖아요. 꿀이나 조청 이런 걸 먹으면 이게 풀려요. 이게 중화를 시켜주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설탕 먹지 말라고 지금 온 의사들이 막 절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특권화된 단맛인 거야. 중화를 시켜주지 않고 다른 모든 감각을 다 제압해버리는, 다른 감각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른 거죠. 자본주의는 다 설탕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자본이 욕망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또 가족 삼각형이다. 욕망을 가두는 장치로서 가족 삼각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 삼각형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 가족 삼각형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설탕이라는 감각이 이제 특화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게 특화된다는 건 쾌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화가 될 때는 그 감각이 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데, 쾌락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직선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세계를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균질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식민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역법 안에 살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8시간, 10시간 노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동을 하는 대가로 이제 단맛에 중독되게 해주는 거지. 노동, 쾌락 이것으로 이제 삶을 구성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시공간이 직선이 되고 평면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누가 더 빨리 강하게 또 일찍 도착하느냐 이런 것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딱 정서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간다는 건 여기에 뭐 입체적인 입체성이나 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런 식의 시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초기에는 뭐 뉴턴 역학 시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20세기 이후에는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이잖아요. 그럼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이미 다 이렇게 막 서로 막 구부러지고 꿀렁꿀렁한 세계인데 근데 살아가는 건 너무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첨단의 자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리듬을 타고 뭐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되고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고 막 이런 시공간인데 사는 태도는 직선의 이 단일한 선을 막 달려가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샤머니 아닐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일단 좀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역이라고 하는 거야. 역은 이제 그 리듬이 있다 이런 거예요. 리듬. 리듬과 강밀도가 있는 세계.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렇게 일직선이나 평면으로 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근데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평면 위를 달리듯이 가는가? 그럼 이거는 자연하고 안 맞죠. 자연. 그러면 이제 결국 남는 건 노동하고 화폐 그리고 쾌락 요 세 개밖에 남질 않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가장 강화시켜 주는 게 가족 삼각형이라고. 요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 명령이 작동하는 곳이 뭐 20세기 초에는 국가였을 수가 있어요. 국가의 명령.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디지털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정치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었거든요. 그 정치가 특별히 이제 우리 삶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시스템이 있으니까 예전보다 약화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대행해서 지금 막 노동, 화폐, 쾌락으로 살아라고 명령하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가 있지 않나? 학교는 공동체 아니야? 근데 이 학교를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학교가 가족 스위트홈의 확장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엄마들이 또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엄마야. 남자건 여자건 다 엄마야.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가 즉각 개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전체가 가족 삼각형 틀 안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닐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는 이제 87년 전후니까 민주주의, 독재 타도 이게 이제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독재 정권하고 싸우느라고 이제 뭐 친구들이 잡혀가고 막 뛰어내리고 이런 이제 상처, 이런 굉장히 이제 집단적 상처를 많이 이제 안게 됐는데 지금은 상처를 얘기하면 전부 가족 얘기야. 우리나라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통일이 안 될까 또는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왜 퇴행할까 이래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 네, 열받는 사람은 있어도 상처는 아니야.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족이 그래서 예전에는 가부장제 그럼 아버지가 타도 대상이었거든.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독단 막 이런 게 막 그래서 나는 이걸 뛰쳐나가서 이랬는데 지금은 상처가 되게 아주 뭐라고 할까 더 은밀하고 일상화되었다고 하나? 그래서 엄마도 많이 등장하고 또 엄마한테는 딸이 또 상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노소가 그런 구획이 없이 이제 하여튼 가족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이런 거를 아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가미당에서 하는 글쓰기를 보면 다. 그게 굉장히 우려가. 그리고 이거는
치유를 무슨 시스템이나 제도나 특히 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진지게 됐어야 되는 거지. 응? 근데 이게 아닌데 내가 오늘 이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지금 이상한 지금 답변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 오늘 어떤 얘기를 그럼 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제목이 바보야 문제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제목은 이 몸과 우주의 정치 경제학이에요. 이렇게 하고 글을 쓴 거야. 그리고 이게 많은 글이 그 월간중앙이라는데 그 한 1년에 걸쳐서 연재를 한 거거든. 그래서 몸과 우주의 정치 경제 이렇게 해서 연재를 했고 이제 그걸 다 모으고 이제 글을 보태고 해가지고 이제 책이 될 때 이제 출판사에서 이 제목이 너무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 중에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붙은 거라 왜 제목이 이러냐고 물어보면 이제 뭔가 우주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물어보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라는 거는 이제 생명 자연 이것을 잊어버렸다. 자본주의가 설탕지옥에 빠져가지고 막 노동화폐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거를 가족삼각형 안에서 그거를 점점 더 강화하게 만들다 보니 원래는 이제 우리가 스위트홈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불행해지기 위해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거는 정말 다 뭐 사이코패스지. 그런데 그러면 뭘 놓쳤을까? 삶의 그 기본, 이 베이스가 사라졌다. 그게 뭐냐? 생명과 자연이다. 그거를 이제 몸과 우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자. 이런 뜻을 그게 이제 요 밑에 이제 쭉 깔려 있던 거죠. 아 다행이다. 얘기를 그리고 가족 삼각형. 그러니까 옛날엔 대가족, 부족 막 이러니까 집단이 항상 우선이고 개체성은 따로 이제 그걸 중시할 수가 없었잖아요. 부족 집단이어야지 먹고 살았으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억압과 차별이 있었고 특히 여성들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뭐 봉건이든 하여튼 뭐 부족 국가든 이런데 굉장히 문제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부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살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핵가족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전통 관습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사람을 얽어매는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정말 좀 작은 단위에서 경쾌하게 개인들이 다 살아있게 이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갔는데 이게 가족이 지금 다 상처의 온상이 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족이 행복했으면 지금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을 보니 결혼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서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걸 돈을 아무리 들인다고 돈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냐고. 여기서부터 이거 정말 이거는 문제가 돈이 아닌 거지.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실패하죠. 그 몇백 조를 들여도.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대세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 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개인만 이걸 핵개인이라 그러더라고. 핵가족에서 핵개인. 이제 거의 그 핵 수준으로 이제 그 분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 삼각형 이거는 실패했구나. 근데 그 실패의 이제 큰 원인 중에 이제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근데 그것들을 우리 경제학적 차원에서 보면 그 가족은 딱 이제 소유를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지금 보면. 가족들이 서로 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다 뭐야? 재산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성적을 올려.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가. 이게 전부 뭐야? 우리 재산을, 소유를 증식하겠어. 이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로 뭐래요? 엄청나게 먹지. 이게 가족이야. 소유 회식.
소유의 시.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는 이제 증식에 대한 욕구하고 이 식욕이 이 식탐이 아주 그 온상이 된 거죠. 그거밖에는 지금 다른 스토리가 못 나온다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지금. 뭐 다른 뭐 자본주의 이런 걸 떠나서 아니 배울 만큼 배웠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왜 가족은 이렇게밖에 관계를 못 맺을까? 그러니까 가족 모임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거의 뭐 극한 직업이야. 그 명절 때 갔다 오면 다 뭐 파김치도 있고. 근데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조건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 여태까지의 공부는 다 그 목표가 있고 어떤 뭐 스펙을 이루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그 목표 없는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이렇게 쓸 때 나 나름대로는 내 청춘에 대한 어떤 깊은 연민과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위로까지는 아니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야겠다는 나름의 이제 나 자신에게 한 그런 그 대화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87년에 이제 청년 시대를 겪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학생운동이나 뭘 하지 않았어도 그 시대가 이렇게 지향한 이상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굳게 믿었고 그 공부를 했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뭐 그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 자유와 평등을 향해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독재 정권이 타도되면 민주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거 막 하고 뭐 그러면 이제 마을이 살아날 거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민주적인 소통이 돼서 막 일상이 좀 막 생기발랄해지는 그래서 좀 살맛나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이제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21세기 들어와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IMF 이후를 보면 와 이거는 거의 그냥 돈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펼쳐진. 그리고 막 입만 열면 살아남아야 돼, 먹고 살기 어려워, 생존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저기 20세기보다 잘 살게 됐는데 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 부모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는데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상하다.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게 나는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갔는데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사회 제도적인 성취를 이뤘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 세계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어. 그러면 다른 질문, 다른 길이 열려야 되지 않나? 근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그 어렵고 막 힘들 때보다 더 뭐 일상은 너무 권태로워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왜 더 탐욕스러워졌지? 민주주의가 됐는데 막 선거도 하고 뭐 풀뿌리 민주주의 됐는데 와 그러면 그런 식의 무슨 혁명도 인간의 이 탐욕을 전혀 제어하거나 그거를 정화하는 능력이 없는 거네? 이게 제일 저는 황당했거든요. 남는 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막 금융자본이 되니까 막 부가 거침없이 막 그때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본이라는 건 실제 생산된 자본이 아니잖아요. 그냥 허공에 있는 버블이에요, 버블. 이 버블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일상이 다 그냥 그 버블의 담보를 잡혀버리게 돼요. 그럼 뭐 쾌락의 무한 증식 말고는 없는데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왜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해보죠. 다시 시작하는 거는 그냥 생명과 자연 이 관점에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유 연구실을 시작을 하고 그 가치나 모든 걸로부터 사실은 그건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실험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2016년에 나왔으니까 2003년 한 십몇 년에 그 실험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그래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 자본과 쾌락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인류 문명을 이렇게 나가야 돼라고 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어떤 그런 그 길을 하나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 저 자신과의 대화 같은 거. 이건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한 저의 세대, 청년기를 그렇게 정말 뜨겁게 보냈던 그 세대와의 대화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질문을 한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 이런 막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정치 경제학과 다른 게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이제 이렇게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 도달을 이렇게 직선에다가 놓고 가는 이 습관, 이게 막 엄청난 강박증을 만들어서 지금 다 정신적으로 괴로운 게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는 방향이 있어야 돼, 방향. 그게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여기에 다 중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뭐 성적, 이게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돼.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은 이제 내팽개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도달했어, 남들보다. 그럼 늦게 도달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빨리 도달한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겠지.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야.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진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나? 아, 내 속도는 이것이 최선이야. 이렇게 하나? 나는 왜 쟤처럼 안 될까? 그럼 괜히 막 유전자 타령하고 그냥 애꿎은 부모님 막 원망하고 막 뭐 내가 흙수저라서 안 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저기 진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개그맨을 봤는데, 자기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10억인지 그때 100억이라는 10억인가? 그게 목표였대. 그래서 막 10억을 모을 데까지 막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야. 근데 10억을 다 이루고 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 그래서 이제 100억으로 정했다고. 그게 그 사람의 자기 지금 해결 방법이야. 자기의 지금 이 괴로움 해결. 그래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 그래서 1조 가진 사람은 2조가 다시 목표가 돼. 그러니까 다 중독이 됐어. 그래서 뭐 서울대 의대 그럼 끝나나? 그 다음에 또 목적. 서울에서 뭐 성형외과를 뭐 내는 거. 또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싶고 막 그런 거, 나는 강원도 한백은 정말 이 광산촌 중에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게 어디 있냐고 막 모르겠어. 그냥 정선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정선에 사는 줄 알고 또 요새. 그래서 또 아니라고 또 정선이. 정선은 유명해진 거야, 그 사이에. 이 정선 영월 사이에 있거든. 그래서 정말 이름 없는 탄광촌에 살았는데도 그 중학교 가면 반이 두 반, 60명 진반, 선반. 내가 선반이었어. 그래서 좀 착했던 것 같지? 근데 이게, 그리고 선생님도 뭐, 다 과목별로 있질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정선군 안에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데도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도 정말, 막 영어 시험을 국사 선생님이 내고 막 이랬거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고 막 그냥 난리를 쳐요. 그게 너무 사실 진짜 이렇게 명문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저걸 지금 무슨 경쟁을 하고 있나. 근데 특히 사춘기에는 막 경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경쟁과 그러니까 경쟁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 이제 계속 그 친구와 깊이 사귀면서 막 싸우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성적 막 조금 더 1등 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그 목적에 중독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그냥 막 해방감을 느끼고 또 경쟁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 기본적으로 그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부추기고 할 필요가 없어. 그걸로 태어났는데 뭘. 그러니까 이제 비전이라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경쟁을 하면서도 거기에 중독이 안 되죠. 근데 이 방향이 없으면 목적지 중독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겨도 그거는 정신이 아주 황폐화 되고, 진 사람은 평생 열패감을. 그래서 요즘은 누가 그랬더라? 만나면 예전에는 무슨 과 학번 이런 거 물었는데, 어느 학교 학번이 얼마 이런 거. 그래서 미국 가서도 만나면, 한국인은 만나면 학번이요. 학교하고 학군이 어디? 이거 물어본다 그랬거든? 이제 요새는 수능 점수를 물어본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게 전부인가? 그거는 정말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관문이지. 그 다음에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아니,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하고 폭과 넓이, 깊이가 있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그럼 결국은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는 생명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잊지 말아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현대인이 똑똑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생명 차원에서 교감 능력이나 배움의 능력이 너무 무능하다고. 배움의 과정을 즐길 줄을 모른다는 건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점점 더 심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지, 학교는 그냥 이기심의 대향연장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 목적지 중독에서 벗어나고야 되고요. 그러면 목표가 없는 공부라는 것이 뭐냐?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그 개념을 버려야 되죠. 그러면 방향과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비전이 있는 공부야. 그게 뭐냐면 뭔가 우주, 생명과 자연,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이건 굉장한 목표지, 굉장히. 근데 이거는 도달하지 않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나아가는 것 자체가 목표거든. 그거를 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생명과 자연이 일깨워지는 걸 느끼는 만큼이 이 비전이거든요. 어디에 도달해, 어디에? 도사 되는 거야? 도달하지 않고 과정만 있는 거죠, 과정. 근데 이런 공부를, 이제 맛을 보면, 내가 살아있다. 세포가 살아 움직인다. 이런 걸 느껴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럴 때 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 목적에 중독된 사람은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없는 공부를 하려면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해주셨고,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 비전으로 백수를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수 하면은 그 회사를 그만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어떤 그 의미로서 백수를 제안하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21세기 초에, 그러니까 30대 후반 이제 수영구실하고 이제 진짜 고등백수가 됐잖아요. 그 교수 되기를 포기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교수 임용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이제 시간 강사는 계속 하면서, 그래야지 그 바닥에 있어야 이제 언젠가 취직이 되지. 계속 거기에 있고 계속 트라이를 하잖아. 그러면 그 학계가 서로 이렇게 좀 인맥이 연결돼 있잖아. 그럼 선후배나 선생님들이 아주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취업을 시켜줄 수도 있거든. 근데 몇 년을 해보니까, 정말 그거는 내 인생에 제일 정말 그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서류도 너무 많고,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책도 심사위원 분량으로 다 내야 되니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보낸 다음에 이제 구술 면접도 하고, 시험 강의도 하고, 아주 절차가 복잡해. 그럼 그걸 하는 동안, 내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교수가 된 나를 상상을 해.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떨어져요. 이제 이거를 근데 그런 후유증이 꽤 길어. 그게 자괴감이랑 막 그 뭔가 내가 너무 비겁했던 느낌의 그 감정 이런 게 그게 이제 이 자기 혐오가 막 생긴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데 한참 걸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대학 하잖아. 그럼 또 그렇게 그러면 한 학기 내내 그러고 있는 거야. 한 학기 내내. 서류 한 두세 군데 냈는데 나는 한 휴유증을 한 달씩 앓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거의 다 그걸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3년을 하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이제 제가 비범한 영역인데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이롭나? 이거 너무 손해가 막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그때 이제 박사 논문 쓰고 이러면 막 이제, 이제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게 생겨요. 이제 정말 전공에서 벗어났고, 나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어. 막 이게 솟아나는데, 그래서 그런, 막 사회학, 뭐 철학, 막 서양 이런 거 배우는데 내가 2시간씩 걸리는 데를 꼬박꼬박 가서 학생으로, 나보다 한 10년 어린 청년들하고 공부를 했어. 야학, 그 인문학 야학이지, 일종의. 주로 밤에 하더라고, 그럴 때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막 그런, 막 지적인 욕구가 샘솟는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를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추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또 교수가 되면 연봉이 얼마인지를 몰라. 근데 연봉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연봉을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얼마인지. 사학 비리 문제로 막 신문을 막 장식했던 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내 전공을 뽑는 게 있어서 거기 이제 선배도 가 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는 그때 월급이 30만 원인가 뭐 이렇다는 소문이 있었어. 근데 그때 돈으로는 그러니까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을 때니까. 근데 30만 원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잖아. 절대 말을 안 해줘. 연봉이 얼마인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이야, 진짜 정말 그러니까 돼도 너무 불안한 거야. 된 다음에 그만두면 내가 교수 됐다가 잘리거나 그만둔 경력 하나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내 삶이 소중하다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렇게 화폐에 중독된 사람들한테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정말 내 생명, 내 삶과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인가를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계산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면 좀 자산이 있었나? 그때 제가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1,600인가 하는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중계동에 17평. 제가 누리고 싶은 물질적 욕망의 정점이 그냥 17평 아파트였어요. 그 이상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여기서 아파트가 더 크면 청소할 때 힘들다. 이거밖에 머릿속에. 얼마나 이게 정말 너무 예리하지 않나 이거? 이 통찰력. 그리고 그 공간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로 채우는 데 아니라 인테리어 딱질색이고 쇼핑은 완전히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내린 신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이게 뭐냐면 화폐와 싸우려면 화폐가 주는 달콤한 보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거절했다기보다 그냥 원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있는데 하여간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총장이 연락하기 전엔 절대 나 이제 서류 안 넣는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죠. 지금 제 친구들이 이제 정년을 하고 있어. 은근히 좀 고소한 맛이 있어. 그때 막 이제 다 이제 교수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자리 하나를 이제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포기했으니까 저 대신 저희 후배가 거기 들어가 있죠. 저는 그걸 제가 한 정말 무주상 보시 중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취업이 됐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절대 자기 삶을 그렇게 함부로 막 휩쓸리지 말 것. 그리고 결국 그러면 이제 소비와 상품의 쾌락, 유혹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이냐인데 그거를 만약에 잘 안 된다면 그거를 훈련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목표 없는 공부, 나의 삶의 비전을 향해 가는 공부 그거를 마음껏 실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백수를 선택을 하고 근데 그때는 백수가 되게 좀 부끄러운 언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뒤에 디지털이 쭉 이제 발전하면서 결국 지금 AI나 이런 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지금 방향이에요. 기술 문명이. 일은 기계가 할 테니까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돼? 이거를 지금 눈치를 못 채면 진짜 이거는 정말 바보다, 바보. 네. 산업혁명은 막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이제 단순 노동을 했죠. 농업도 이제 굉장히 힘든 노동이지만 농업은 리듬을 타잖아요. 네, 자연과 이게 교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공장에서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동을 쥐어 짰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 문명은 점점 노동을 그만해. 이런 메시지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의사도 사라질 거다, 기자도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이 없다는 게 아무런 사회적으로 특별한 일이 안 됐어. 그러니까 백수가 부끄러워 이거는 산업 자본주의 하일 때 백수인 거는 진짜 이상한 행태인 거지. 동네 건달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 재택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출근도 자기가 하고 이렇게 되잖아. 결국 자기가 조절해서 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그냥 대부분의 일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은 거의 주 4일제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규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이제 유연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국 인간은 이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기계가 하는 어떤 생산을 컨트롤하는 것만 하면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은 백수가 너무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 아닌가? 네. 지금 그냥 이걸 요즘 그냥 쉬었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낫나? 이건 무슨 직업이야? 그냥 쉬었음 이 상태가? 백수라는 말을 이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백수의 원조, 백수의 이 어떤 단문을 만드는데 기여했구나.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를 그것도 사실은 이제 출판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쓰게 된 거거든요. 그 출판사 편집자가 자기의 백수 시절을 떠올리면서 써달라고 막 졸라서 쓴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는 청년이 꽤 많아. 그 책을 보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른 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근데 얼마만 지나면 이제는 거의 다 일을 그냥 진짜 하는 둥 마는 둥인 상태가 될걸? 그러면 부는 점점 더 부의 생산은 높아질 거예요. 기계가 훨씬 더 생산을 잘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만 남잖아요. 그럼 여기에 참여해야지. 이런 시민활동,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해야지. 그 백수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백수로 살아보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이걸 이제 느끼게 되니까 새로운 가치도 이제 창조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말고는 달리 길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백수라는 상태가 여전히 부끄럽고 이래서 내가 이런 이제 사회 활동
더 인간의 연대가 더 필요한데 그거에 안 한다면 그냥 고립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 청년 정책이라고 이름 불려진 정책이지만 10년 정도 쭉 오고 있는데 청년 세대의 뭐 활기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증거는 안 보이니까 그럼 정책적으로도 뭔가 다른 관점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도 좀 고민이 되고 현재 이런 정책 흐름에 대해서 뭔가 우주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반 시설은 완벽해요. 그 공간이나 그 뭐라고 하지? 이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모여. 그리고 모여도 그냥 이벤트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자업자득인 게 사회 전체의 방향이 사람이 모이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설정을 해놨잖아. 근데 춤추고 노래하는 걸로 몇 번을 만나고 몇 박 며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도 가면 청년들을 위한 페스티벌 그러면 맨 그런 그리고 그러면 결국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만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연예인과 그 가수를 좋아한다 해도 노래를 얼마나 들을 수 있어? 여기 이제 만약에 누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임영웅인가? 얼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파티가 절대 사람을 연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화려하게 멋있게 재미나게 이렇게 그런 걸로는 절대 사람이 교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 리셋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그러니까 생명 차원에서 보면 청년이든 중년이든 누구든 이제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난 에로스와 로고스라 그러고 쉽게 얘기하면 생명 가진 존재로 잘 살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어딜 가서도 뭔가를 배워야 돼요. 뭔가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그건 이미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삶에 대한 의지. 그게 어느 상황이든. 근데 지금 이런 전제가 있어? 없다고. 학교에서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봉쇄돼 버렸어. 이거를 일깨워 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배우는 거랑 세상과의 접속이거든. 교감하지 않고 일상을 재밌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재밌다고 하는 유튜브나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들은 쾌감이야. 그거는 재밌는 게 아니야. 그 고통을 수반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반드시 고통스러워. 죽어라고 본 다음에 나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보고 나면 이거는 완전히 지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우쳐 줘야 돼. 학교에서 몸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중독하지 마라. 범죄 연루되지 마 이런 거 그런 것은 그냥 법이나 도덕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양생의 차원에서 부모서부터 해줘야지. 그래야지 학교도 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포르노가 왕성해지면 청춘 남녀는 연애를 못해. 포르노그래피는 연애의 무능력을 표현해요. 연애하는 사람은 포르노 볼 시간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근데 포르노가 계속 재밌어. 이거는 뭐냐? 누구와 사랑을 하는 그게 맛이 없는, 살맛이 안 나는. 그러니까 상대를 소유하고 성적으로 그냥 묶어놓고 하려다가 안 되면 범죄가 일어나요. 이런 원리를 최소한 지금 다음 세대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간은 이 세상과 교감을 해야 돼. 인간이 살아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성친 이런 거는 다 먼지 같은 거야. 누가 그런 것을 지금 기억하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럼 왜 살아야 돼요? 교감을 하기 위해서. 교감이 내 생명력의 확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가족에서 시작하고 학교 가면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엔 낯선 직장에 가서 굉장히 낯선 존재들 계속 교감하는 능력으로 살아요. 그 원천이 에로스인 거예요. 연애와 우정이 그 사랑과 교감해야 돼라는 거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딱딱해져 굳어져. 근데 현대인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타인과 뭘 안 섞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무슨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혼자 사는 그대, 아니 당당하다는 등. 그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 그 재미가 없어. 살 맛이 안 나요, 그거는.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있는데, 그럼 자의식만 비대해지는데. 그게 또 생명의 원리예요. 홀로 있어서 편안한 건 수행을 할 때나 그런 거고. 그 수행의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더 많은 존재와 교감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예수님, 공자님의 그 가르침은 세상 모든 것과 교감하라야. 일단 그럼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 게 삶이다라는 이거를 까먹었어요. 귀찮아. 저 인간은 전부 다 바깥에 원인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그냥 우주에 그냥 좀비 됐다가 미이라 되는 거지. 달리 길이 없어. 교감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뾰족한 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할까? 그러면 일단 정규직이라든가 그 있잖아. 성공에 대한 이 프레임을 지금 그걸 바꿔야지. 그래 다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실패자인데 나와서 뭘 해준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되게 꿀꿀하지 않을까? 내가 뭐에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유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약자를 뭘 해주듯이 이런 거 있잖아. 야, 그런데 누가 약자라고 이렇게 동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래서 그냥 오냐 눈치 보면서 해주면 더 짜증나, 이제 지금 사회 제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눈치 보면서, 그래, 네가 오라, 네가, 그렇게 하면 연애에서 애를 안 낳아? 그러면 애가 나죠? 그런 거를 다 벗어나서 청년을 그 자체로 에로스와 로고스를 펼쳐줄 수, 그 자체로 긍정해야 돼. 그 장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시스템과 제도가 해서 되겠어? 청년들이 연대해서 해야지. 그게 대학이었거든요, 전에. 대학이 기성세대가 제시한 모든 거를 전복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연대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어라고 한 거잖아. 근데 지금 청년들은 친구가 1명도 없는데 무슨 연대를 하겠어? 근데 왜 그럴까? 이미 자본에 거의 중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연대를 해서, 이게 이렇게 딱 그런 힘들이 이렇게 솟아나야 되지. 제도권이 이렇게 장만해 주는데 가서 프로그램 할 테니까 와라.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 그게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안 그러면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후손이 끊기는, 이제 한반도에는 이제 한민족은 사라지고, 이제 이주민들의 땅이 되죠. 그것도 훌륭한 증여야, 증여. 그걸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안달복달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기준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계속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 어느 순간에 들불처럼 일어나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완전히 독재정권 말기니까 대학에 서클도 제대로 있었나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전국의 대학이 몽땅 다 그냥 그 학생운동의 본거지가 돼버렸잖아. 그걸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어. 그랬는데 그 주역들이 민주화되고 자본의 맛을 알더니 전부 다 강남 스타일이 됐네? 이걸 또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냐.
그래서 나는 지금도 희망도 절망도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게 그 근원적인 어떤 원칙이 중요해요. 기준. 인간은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이고 그게 가장 피어날 때가 청년기야. 청년기는 일해서 돈 버는 시기가 아니야. 평생 일할 건데 왜 그때부터 일을 해? 그게 좋아?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대학생이잖아. 마음 놓고 일하자. 그때는 특히 또 공부도 안 해도 돼. 수업 들어가는 게 창피한 일이었고. 나는 운동권위원회에서 할 수 없이 들어갔어. 그럼 선생님이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그냥 도서관 가서 또 이런 시절이었다고. 그걸 상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평생 동안 우리는 배움과 교감을 향해 가야 돼요. 중년에 일하면서 직장을 그 현장으로 바꿔야 되고 가족을 그렇게 바꿔야 되고 마을에서 어떻게든 교감하려고. 이게 인간의 그 타고난 소명이야. 이걸 안 해도 되는 그런 그런 특권이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 근데 자기가 병드니까 뭐 사실 자업자득이 되죠. 노년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어. 노년에는 그냥 쉬었음이 아니라 쭉 쉬었음이잖아. 쭉 쉬세요 이거잖아. 그리고 쉬어도 돼. 아무도 백수라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노년에는 정말 뭐가 되지 않아도 되잖아. 뭐가 안 돼도 된다. 그 자유, 그 공간을 뭔가를 배우고 그 교감의 장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상생상극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교감해서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만큼 치러야 하는 또는 내가 힘을 투여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속이나 정서적 태도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지점이 오거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서로 막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잖아. 그럴 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힘을 투여를 해야죠. 이거를 번거로워하면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아를 고수하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고수해서 뭐 하지? 그런 자아를 나중에 더 무거워지기만 할 텐데. 그러니까 일단 대전제를 놓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에서 충분히 나는 배웠어. 그러면 자기가 더 자기를 이렇게 깨뜨릴 수 있는 다른 장을 찾아간다. 이 정도가 돼야 능동성이. 능동적으로 이게 교감을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자기를 이해해주는 데를 자꾸 찾아다닌다. 그 위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 그거 자체가 소유욕이 가득 차 있냐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마음도 위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다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제 무거워지고 그러면 교감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소유는 늘어나는데 내가 사는 재미는 없어. 생명의 능동성, 자율성이 발휘가 안 되니까 무능력해진다고. 무능해. 돈 많은데 무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재능도 많고 막 엄청 똑똑한데 무능해진다고. 이거를 잊지 마요, 이거.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마음을 열어라. 이러면 이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다 이러면 자기가 마치 크게 선심 써서 마음을 열어주는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되고 원래 마음은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야. 우리 부모님이 기꺼이 놔줬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열려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닫힌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원래의 기준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필요해. 그러면 제일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는 게 이 돈에 대한 소유. 진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얼굴이 저렇게 되네. 나도 돈은 너무 좋아해. 쇼핑 상품은 싫은데 돈이 많으면 좋겠다. 왜 좋아?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의 자유를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또 까먹는 것 같아요. 왜 벌었는지를 까먹는 것 같다고. 그래서 돈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해지는 게 그런 여기서 까먹었어. 왜 돈 벌려고 했냐.
그러니까 돈이 하는 거는 나를 자립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때문에 못한 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쇼핑, 쾌락 이런 거면 나를 해치는 거거든. 이게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건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 뭐 난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보고 싶다, 라든지 몇 년 동안 공부만 하고 싶은데 못했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적인 거랑 연결된 무엇이 다 있다고. 이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근데도 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을 알고 있네. 어휴, 참.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가 그럼 이거를 증여와 순환을 한다. 예, 나이가 들면 이제 특히나 그럴 때, 또는 내가 충분히 자유롭게 쓰고도 남는 게 있으면 나누겠어, 이렇게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돈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선심 써서 나누는 게 아니야.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내가 지금 굉장히 어거지로 살고 있는 거야. 반생명적인 거야.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막 들고 어쩌지를 못하는, 그래서 유산으로 남겨주거나 내가 끝까지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말년이 굉장히 비참해질 뿐 아니라, 왠 자식들이 와서 다 뜯어가려고 하죠. 그 자식한테 주면 자식들이 싸워. 예외가 없어, 예외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왜 그럴까요? 돈이 나를 끌고 가게 용납한 거야. 이걸 하면 안 된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돈을 점점 늘리는데 그냥 중독이 되는 거지. 소유 자체에 중독이 되는 거. 여기는 진짜 이게 바보. 이 바보야가 영어로 stupid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 무지가 이 탐욕을 낳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러면 이제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항상 돈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늘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지금 내가 정말 생존을 위한 자립이 필요해. 그럴 때는 그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냥 나도 기부 좀 할까 이러고 막 어디 슈퍼챗 쏘고 이딴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출비 잔뜩 있는데 무슨 청년 펀드에 보내고 이러지 마. 걱정돼. 그래서 정말 일단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다 빚이 있을 거예요. 잘 살건 못 살건. 잘 살수록 빚이 또 많더라고. 빚부터가 아프세요. 빚이 있는 한 내 인생도 빚이에요, 지금. 담음이 가득 차 있어. 그럼 그거, 몸에 그게 있으면 가만둘 거야? 여기저기 막 고름이 안에 다 있대. 촬영을 했더니. 아마 당장 가서 그거 빼내고 있을걸? 이게 이 첫 번째예요, 이게. 자립을 해야 되고, 내가 떳떳하게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삶이 단순해야 돼, 아주. 그 노하우는 간단해. 소비 없이 어떻게 사냐. 근데 다 됐고, 단순하게 리듬을 딱 만들면 소비에 돈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이면, 그러면 돈이 들어와, 정말. 진짜로. 요게 이제 내가 오늘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참 이 재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라는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참 질문을 안 하고 됐어. 나만 알고 있을게. 아니, 나는 진짜 30대 후반까지 이 통장에 100만 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논술 그거에서 처음으로 목돈이 생긴 거라니까. 근데 돈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서 자립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아마 돈을 나처럼 마음껏 쓰는 사람은 드물걸? 그건 돈의 양이 정하는 게 아니야, 절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돈이 흘러와요. 흘러오려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문을 꽉 닫아놓고 그냥 거기에 재워놓느라고. 그러면 돈을 번 거 같지 빚이 더 많아요, 나중에.
지금 그리고 막 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친구한테 밥 한 끼 못 사는 그거는 너무 그 병이잖아. 그거는 100%그 사후의 악이에요, 악이. 악이 지옥이야. 그게 악이 지옥이 아니면 뭐야? 그 왜 이렇게 살아야 살지? 이건 너무 스투핏 아니야 이거? 바보 멍청이 그치? 그러니까 이 밑에 뭐냐면 돈은 나에게 끝없이 흘러오고 나가. 근데 돈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잖아. 돈도 자기 나름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플랫폼이야. 돈이 흘러오고 나가고 하는. 내가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돼? 활기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진짜 부의 비밀일걸. 내가 정말 이 주식이나 그런 쪽으로 갔으면 정말 큰 돈이 됐을 텐데. 네. 부의 비밀이 사실 똑같아요. 우주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여는 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닫아버리잖아? 그러면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 이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거. 그러면 저절로 들어와서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네트워크야. 힘줘서 하는 게 아니야. 막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거 말고 어디에 쓰나? 모든 재물은 천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천하가 나를 생성시켜줬고 내 몸조차도 천지 만물이 결합한 거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요 스텝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밟아가야죠. 그리고 가족이 정말 막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면 친인척들 돌보고 그 되게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이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상처투성이지. 왜?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다 뜯어간 인간들로 드글드글하다. 이 상처. 여기에 뭐가 없는 거야? 자기의 행위는 증여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재물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재물을 다 번 다음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거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야. 무지가 있어. 그게 바보야. 정말 그런 분들 많아. 가족들을 위해서 막 엄청 많은 재물을 읽어서 나눠주고 또 뜯어가고 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뜯기고 또 뜯기고 이렇게 하는.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을 구한 건데 거기 원망이 가득해. 감사가 없어. 자긍심도 없어. 요게 바로 뭐냐? 재물에 대한 지혜가 없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지. 그걸 알려고 해. 재물의 원리를 알려고 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돈이 흘러오고 나가는 위치에서 그 어떤 태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얘가 여기 썼던데 내가 이런 걸 또 썼나? 내가 아까 막 보다가 한 게 금융위기나 막 이런 거 올 때 전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잖아. 내일 막 폭락하는데 막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저기 경제학은 뭐라고 했더라? 현대팡은 주술이라 그랬던가? 거의 그냥 무속이나 다름없다. 운빨이다. 그리고 몇천억 들인 영화도 이게 흥행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다 저기 명리학자나 무당한테 가서 개봉 날짜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여를 했으면,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돼야 되잖아.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경제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돈이 흘러가는 걸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참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영끌 같은 걸 하면 안 돼. 그건 폭망이야. 내가 이미 졌잖아. 돈에 끌려온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써야 할 때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 무게중심이 어디 있나. 무게중심이 여기 떠 있다. 상하망동한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네. 어떤 종류의 투자든 소비든. 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흐름으로 돈을 막 억지로 돈에 대한 욕망을 금욕을 하려고 그러고 나는 왜 부자일까 이러면서 자책을 하고 이러면 안 돼.
나에게 많은 재물이 들어왔군. 이거를 아주 행복하게 흘러가게 해야겠다. 예, 절대 증식과 저장을 향해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몸이 위험해, 몸이. 이제 됐네, 이제 이 정도면. 네. 마무리 멘트 부탁합니다. 네. 오늘 북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